안녕하세요. 독해와 논리를 가르치는 이해황입니다. 수학 개념은 논리학 개념만큼이나 지문 독해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 개념어, 국과수 같은 강의를 찍기도 했고요. 일반적인 문제풀이를 할 때도 수학 개념을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수학이나 논리학 같은 추상적 개념 틀에 익숙해져야 그런 틀에 기반한 지문 독해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중학생 때 배우는 1차 함수, 이걸 독해,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수학과 논리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측면도 있긴 해요. 지금 보시는 건 제가 18살 때 투고했던 내용인데 로즈마리 잎이 나는 방식을 추상화한 수열입니다. 보면서 뭔가 아름다움이 느껴지나요? 막 꼴도 보기 싫다고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도 수학의 아름다움을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1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y는 ax 더하기 b. 이 y라는 것은 두 덩어리의 합입니다. ax와 b의 합. 근데 이 두 덩어리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 빨간 부분은 x의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x가 2배가 되면 ax도 2배가 되고요. 또 x가 3배가 되면 ax도 3배가 되죠. 근데 이 파란 부분은 x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b는 y 절편이고요. 이제 여기에 ax가 이렇게 더해져서 각각의 함수값이 나오는 꼴이죠.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지문 독해할 때 언제 1차 함수를 떠올려야 되는가? 어떤 개념이 있는데 이게 두 요소의 합이다. 근데 하나는 정비례하고 하나는 일정하다 라고 나왔을 때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1차 함수죠. 어떤 게 두 개의 합인데 하나는 뭔가의 정비례하고 하나는 그냥 일정하다.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탁 시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의 속도와 정확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정말 그런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글의 실험의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이 광센서는 입사한 빛에 의해 전자가 들뜬 상태로 전이하는 현상을 이용한다. 광센서 2016학년도 수능 에버랜치 광 다이오드 지문 나왔던 거죠? 수능 피셀 리트 어떤 시험을 치든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지문도. 반도체 물질에서 전자가 빛에 의해 에너지를 얻으면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인 들뜬 상태가 된다. 참고로 반대말은 바닥 상태예요. 이 양자역학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주제니까 그냥 나올 때마다 이런 용어들 다 배경 지식화해두면 좋습니다. 광센서, 반도체, 들뜬 상태, 바닥 상태 이전에도 나온 적 있고 이번에도 나왔고 앞으로도 또 나올 거니까요. 자, 그러므로 들뜬 상태의 전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측정하여 빛의 세기를 잴 수가 있다. 이 지문에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이 빛의 세기라는 건 무엇이다? 전자의 개수다. 많고 적음이다. 라는 것도 추론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빛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전자가 들뜬 상태로 전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전자는 빛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들뜬 상태로 전이한 전자는 빛에 의해 들뜬 상태가 된 전자와 섞이기 때문에 광센서로 빛의 세기, 전자의 많고 적음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측정하려는 대상을 교란하는 요인을 잡음이라고 한다. 이 잡음도 2023학년도 리트 언어 2에 나왔었죠. 빛의 세기는 광자의 개수에 비례한다. 측정을 할 때 요동이 있는데 이게 잡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산탄잡음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이 이전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왔고 앞으로도 나오니까 지금 이 부분 수험생이라면 꼭 배경지식화 해두세요. 빛이 들어오지 않을 때 광센서에서 전자가 들뜬 상태로 전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열적 현상으로 광센서 내부의 원자 진동에 의해 원자에 속박된 전자 일부가 큰 에너지를 얻어서 들뜬 상태로 전이하는 것이다. 이런 게 있대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들뜬 상태로 전이하는 전자의 수는 원자의 진동이 없는 절대 0도, 즉 마이너스 273도에서는 0이었다가 광센서의 절대 온도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참고로 비례, 반비례, 증가감소 관계는 이 수능 역사에서 문제화되지 않은 경우를 찾기가 더 드물어요. 거의 100% 문제화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표현 보면은 진짜 광분하면서 밑줄을 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빛이 들어오지 않을 때 광센서에서 전자가 들뜬 상태로 전이하는 다른 이유는 양자 현상이다.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이것도 역시 수능에 나온 적이 있죠? 수능, 피셀, 리트 무엇을 준비하든 간에 교양 수준의 양자역학 지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과학기술이 충분히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의 원리 중 하나인 양자역학을 교양 수준에서 어느 정도 쉽게 알 수 있게 됐어요. 유튜브에도 재밌게 설명한 영상이 많으니까 혹시 양자역학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그런 유튜브 한 5-6개 꼭 보시길 바라고요. 어느 정도 안다.
그러면 이런 개념들 엮어서 잘 배경지식화 노트로 만들어 두세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하여튼 이런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광센서 내부의 전자 중 일부는 확률적으로 매우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되어 들뜬 상태로 전이한다. 이러한 현상, 그냥 확률적으로 매우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되어 들뜬 상태로 전이하게 되는 현상의 발생 정도는 광센서 종류에 따라 달라질 뿐 광센서 온도에는 관계가 없이 일정하다. 이 뭔가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것도 제 정개념 기출분석의 추월차선 강의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출제자가 문제화하고 싶어 아주 그냥 안달난 표현들이에요. 거의 90% 이상 출제된다고 보면 되니까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증가 감소한다, 무언못에 관계가 없다, 일정하다 이런 거 나오면 글 읽다가 별표를 치든 밑줄을 치든 어떻게든 강조를 해두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자, 열적 현상에 의한 잡음을 열적 잡음, 양자 현상에 의한 잡음을 양자 잡음이라고 하며 두 잡음의 합을 광센서 전체 잡음이라고 한다. 그럼 전체 잡음은 뭐다? 1차 함수다. 이 전체 잡음은 두 가지 요소의 합인데 열적 잡음은 온도의 정비례하고 양자 잡음은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했으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시각화해보면 이런 식이 되죠. 이 전체 잡음은 양자 잡음 더하기 온도의 정비례하는 열적 잡음이죠. 그래서 이러한 1차 함수가 그려진다. 자, 광센서의 구조와 이를 구성하는 물질에 따라 열적 잡음의 크기와 양자 잡음의 크기는 달라진다.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 광센서의 구조와 이를 구성하는 물질에 따라서 양자 잡음의 크기가 다르다. Y절편이 다르구나. 그리고 온도에 정비례하는 열적 잡음 크기가 다르다? 기울기가 다르다. 이렇게 탁 시각화할 수가 있죠. 그것이 1차 함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광센서의 열적 잡음과 양자 잡음의 상대적 크기를 구하기 위해 다음 실험을 수행하였다. 자, 실온에서 구조와 구성물질이 다른 광센서 A, B 전체 잡음을 측정하고 Y절편과 기울기가 다른 두 개의 1차 함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온도를 높인 후 다시 두 광센서의 전체 잡음 크기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실온에서는 A와 B의 전체 잡음의 크기가 같았으나 두 1차 함수가 실온에서 교차했다라는 거죠. 근데 고온에서는 A의 전체 잡음의 크기가 B의 전체 잡음의 크기보다 컸다. 이걸 읽었을 때 어떻게 시각화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실온에서는 두 그래프가 만나는데 그래서 전체 잡음이 동일한데 온도를 더 올려보니까 A가 B보다 크더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죠. 딱 보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양자 잡음은 B가 A보다 크다. 근데 기울기는 A가 더 크더라. 그 말인 즉슨 이 절대 온도가 0이 아닌 다음에야 이 열적 잡음도 A가 더 크더라. 팍팍팍팍 증가하잖아요. 여기까지 딱히 어려운 추론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선지를 살펴볼게요. 1번 온도 증가분에 대한 열적 잡음 증가분은 자 A에 대한 B, A 대비 B 이거 제가 전개념 기출분석의 추월 차트에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죠? 분모 대비 분자, 분모 대비 분자 한 10번 정도 제가 같이 외쳐줬죠? 그렇게 내가 입으로 중얼중얼 해버리면은 이거 평생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 증가분이 분모에 들어가고요. 열적 잡음 증가분은 분자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온도 증가분 분의 열적 잡음이 얼마나 증가했냐? 결국 A와 B의 기울기를 묻는 거예요. 뭐가 더 크죠? A가 더 크죠. 따라서 같다가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온도 증가분에 대한 양자 잡음 증가분은 양자 잡음은 증가분이 0이죠. 따라서 뭐가 뭐보다 크다 이게 적절하지 않아요. 그냥 둘 다 0입니다. 3번 실온에서 열적 잡음은 A가 B보다 크고 양자 잡음은 B가 A보다 크다. 양자 잡음부터 보면 B가 A보다 더 크네요. 오케이, 요 뒷부분은 맞고요. 그 다음에 열적 잡음, 요 양자 잡음에서 이 교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B의 열적 잡음은 요거밖에 안 되고 A의 열적 잡음은 이렇게 크죠.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 이 부분도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리고 4번, 5번 이거는 부등호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지문을 읽으면서 전체 잡음이라는 게 1차 함수고 이 실험이라는 게 교차하는 두 개의 1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판단해서 이런 식의 시각화만 했다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이거를 이렇게 풀지 않고 그냥 말로 어떻게 풀려고 하면은 실수하기도 쉽고 또 말로만 된 해설은 읽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하는 거, 수학적 개념을 통해서 생각하는 게 당장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이게 가장 빠르고 쉬운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문 독해를 위해서 1차 함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례와 함께 살펴봤고, 만약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제 오르빅 클래스 그래프 개념어 이 강의에서는
2차 함수, 3차 함수까지 다 다루기도 하니까 심화학습으로도 아주 적절할 거예요. 국과수 강의도 꼭 한번 들어보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국과수는 대치동의 어떤 수학 선생님께서 보시더니 아주 재밌다고 강추해 주셨던 강의이기도 해요. 이 수학적 발상과 국어 독해 문제풀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극한과 미분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아주 특이한, 저 아니면 할 수 없는 강의니까 수능 피셀리트 준비한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또 강의에서 만나요.